하다 보니까 어느 날 글자가 흐릿하게 보이는 거예요. 아, 내가 너무 무리했구나. 잠을 잤어요. 푹. 다시 다음날 일어나서 또 봤어요. 근데 어제보다 더 글자가 안 보여요. 어? 이상하다 싶어서 동네 학과를 갔어요. 동네 학과에서 하는 말이 아이고 눈 나보다 더 좋네. 그러니까 저는 눈 겉은 말짱하거든요. 저 장애실 안 보이죠? 네. 근데 여러분 저 얼굴 보이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안 보여요. 안 믿기시잖아요. 그래서 저 오해를 많이 받기도 하는데 그러게 하다 보니까 근데 분명히 저는 안 보이는데 그 의사 선생님은 안과는 보인다. 그래서 아버지 친구분이 나주에서 작은 병원을 하시는데 거기까지 찾아가서 보니까 그 아버지 친구분이 아버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들 빨리 큰 대학병원 신경과로 데려가라고. 신경과 얘기하니까 다발성 같은 게 생각난 거예요. 이게 신경질환이거든요. 근데 시신경을 공격한 것 같은 느낌 든 거예요. 아 그래요? 그리고 급하게 대학병원을 갔어요. 광주에 있는 대학병원 갔다가 의사 선생님이 다발성혈증 재활이 맞다고. 저는 급하니까 분명히 서울에서 고용 스테로이드 치료하니까 부작용이 있었지만 치료된 기억이 있으니까 빨리 고용 스테로이드 주사 놔주세요. 그럼 치료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님이 이러더라고요. 아니 힘들 거예요 아마. 고용 스테로이드는 부작용도 많고 그래도 놔주세요. 그 주사를 한 달간 이상을 맞았어요. 근데 좋아지긴커녕 몸 부작용만 심해지고. 그래서 문제 안 좋아지니까 다시 서울 삼성의료원 가서 의사 선생님 만나니까 암과를 시신경 촬영을 정밀적으로 하니까 동주씨 이런 말 하기 그러는데 동주씨 시각은 돌아오기 힘들겠는데요. 이런 말씀 하는 거예요. 에? 저는 눈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 말 했잖아요. 몸이 천냥이면은 눈이 900명이래요. 눈 시력을 잃고 어떻게 살아가요. 고쳐주세요. 땡깡을 불렀어. 땡깡. 고쳐줘. 나 살고 싶어. 나 고쳐줘. 살고 싶어. 그러니까 의사가 현대 의학 기술로는 방법이 없으니까 장애인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 쿨한 선생님이 하는 말씀이 좀 미웠지만 그래 시각장애인으로 살아가 볼까? 라고 결심을 한 건 아니지만 어떻게 태어나게 됐어요. 그리고 광주 내려와서 다시 검정고시 눈도 안 보이는 애가 어떻게 공부했냐면은 접자도 몰랐으니까 그때는 얘기 듣고 여기서 막 어떻게 검정고시 합격했어요. 근데 문제는 대학 가려면 수능을 봐야 되잖아요. 수능을 보려는데 저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공부 진짜 잘했거든요. 전교 1등도 많이 했고요. 자랑 같지만 자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능에서 보통 암기 과목, 사탐, 바탐 그런 과목들은 점수가 높고 국영수가 낮아야 되는데 중학교 때 뭐 영어, 수학 그런 기억으로 어떻게 도움받아서 시험 보니까 영어하고 수학 점수 좀 높고 나머지는 완전 왕성 꽝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낮은 점수가 낮고 거기에 맞춰서 낮은 과를 가게 됐어요. 근데 저는 대학에 가게 된 뒤로 부모님한테 너무 죄송했어요. 부모님이 저에 대한 기대가 너무 컸는데 공부도 잘했고 성실하고 착한 아이였고 근데 장애인이 되다 보니까 장애가 불효자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해보자 해서 전공 관련된 자격증 수질환경기사, 대기환경기사, 정보처리, 사무자동화 토익 900점 넘고 한자 2급 막 이렇게 땄어요. 어떻게 땄게요?
따져요. 안 되면 되게 하라. 대줘요, 다들. 그러니까 제가 하고 나니까 주변에서 다 놀래요. 너 시각장애 거짓말이지? 아니, 맞아요. 야, 근데 어떻게 이런 녀석 받아? 아, 되던걸요? 되던걸요? 그래.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한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 목표는 어머니 기뻐지게 대기업, 한마디로 돈 많이 버는 기업에 들어가려고 이제 원서를 썼어요. 입사 지원서에. 열이면 열, 다 합격, 입사 지원서 합격이 나온 거예요. 근데 제가 시각장애인이라는 거 숨겼어요, 그때는. 입사 지원서 안에. 그래서 열이면 열, 다 떨어졌어요, 면접 가면은. 당연하죠. 시각장애이니까. 근데 그때는 도저히 받아들여지기 어려워서 술을 엄청 먹고 선배를 찾아가서 울면서 형, 나 왜 일 안 시켜줘? 나 걔네들이 원하는 자격증 다 땄고 일할 능력도 돼. 열정도 있고 근데 왜 안 시켜줘? 근데 그 선배가 그때 이런 말을 해주더라고요. 동주야, 너 시각장애인이야. 시각장애인 뭔 일을 해? 가서 안마나 배워라. 시각장애인들 안마사 많더라. 어? 시각장애인들 안마이만 해야 돼? 아니 다른 일도 할 수 있는데 못하니까. 그래 어렵겠지만 포기해. 네 능력을 사회가 받아주지 않잖아. 강주 세강학교 특수학교 있더라. 시각장애 학교. 거기 가서 안마나 배워. 그래서 강주 세강학교라는 시각장애 학교에 입학하게 됐어요. 안마를 배우기 위해서. 강주 세강학교는 유치부부터 고등부까지 전과자는 한 천사들이 다니는 학교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은 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남을 속이고 등쳐먹고 시기 질투 미움 갈등 그런 것 조금 있잖아요. 좋은 것도 많지만. 근데 제가 경험해본 그 생활학교 그 어린 천사들 애들하고 느낀 거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들리는 그대로 믿고 다 서로서로 믿고 안 보이니까 들리는 거에 의존하다 보니까 뭐라 누가 장난삼 뭐 하면은 그걸 믿고 다 따라가고. 근데 어느 날 내가 물어봤어요, 얘네들한테. 얘야, 너 꿈이 뭐야? 나 야구 선수요. 넌 꿈이 뭐야? 나 비행기 조종사. 너는 보디가드. 나 가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진 꿈들하고 걔네들이 가진 꿈하고 전혀 다르지 않아요. 근데 제가 경험해본 사회는 어때요? 너네 그 꿈 포기해야 돼. 사회는 받아주질 않아. 나도 너희들 같이 꿈 꿨는데 시각장애인 이런 이유 하나 때문에 다 안 뽑아줘. 그러던 중에서 거기 학교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제가 좀 달리 보였는지 몰라도 너 라디오 DJ 한번 해볼래? 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래 시각장애인은 말하는 거하고 관련 없잖아. 말하는 건 잘할 수 있잖아. 예, 해볼게요. 그래. 그래서 광주 시청자 미대에서 날 처음으로 찾게 됐어요. 거기 계신 성경훈 팀장님 계셨는데 저를 많이 이뻐해 주셨어요. 눈도 안 보이는 애가 뭐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뻐 보였나봐요. 그래서 라디오 진행을 하고 너무 즐거웠어요. 그래서 그 라디오 진행한 거를 퍼블릭 액세스도 하고 광주 시청에서 공연도 하고 막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옆에 부스에서 성경훈 팀장님 목소리가 들리는데 카메라 지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 카메라 교육도 하나 보다. 근데 제 꿈이 어렸을 때부터 영화 감독이었거든요. 어릴 때부터 아버지와 함께 영화 보는 걸 좋아했어요. 아버지가 정말 영화 팬이었는데 하루에
늘 한두 편씩 필드트ip을 빌려오시고 같이 영화를 봤어요. 그러다 어느 날 제가 아빠한테 아빠 영화 재밌다. 나도 저런 영화 만들어 줄까? 아빠한테? 그러니까 아빠가 웃으면서 그래 동주야? 오 어떻게 만들 건데? 이거 카메라로 찍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 근데 영화라는 거는 돈이 많이 들어. 그때 아버지가 제안을 하셨죠 저한테. 동주야 그러면 먼저 돈을 먼저 많이 번 다음에 그 돈 갖고 영화 찍으면 되겠다. 그치? 그러니까 네 그럴게요. 그럼 먼저 돈 많이 벌어야 되겠네. 그런 지금 이 꼴이니까 그 성경 팀장님 먼저 가서 말했어요. 팀장님 여기 카메라 교육도 해요? 미대센터니까 카메라 교육도 하지. 아 그래요? 그럼 저 꿈이 영화 감독이니까 영화 찍을 수 있게 카메라 교육 좀 시켜주세요.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성경 팀장님. 시각장애인인데 웃으면서 동주야 너는 시각장애인이야. 근데 저는 망치로 머리를 맞은 것 같은 느낌이 아니고 저 분명히 코티가 짜져 있었으니까. 왜냐하면 제가 경험한 사회랑 그 후상을 딱 하고 제가 승원 팀장님한테 말씀했어요. 저 시각장애인 학생 여하고 2명하고 이렇게 해서 장면과 장면 이렇게 말을 하니까 승원 팀장님이 요놈 봐라 이런 말은 아시죠? 요놈 봐라. 그래 한번 해보자 하고 카메라 지도가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영화 쪽에 지인들이 없다 보니까 카메라를 제가 직접 들고 나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 손 안에 있던 이 정도 거리의 물체는 바스트샷이 나온다 이 정도 알고 그 거리 두면서 찍으면 어느 정도 상이 나오겠다 짐작으로.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 찍은 당신이 고영주라면 시각장애인 고용하시겠습니까는 많이 화면이 안 예뻐요. 근데 분명한 거는 제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하니까 이게 KBS 열린 채널에 사용되고 그 뒤로 사회에 많은 영향을 끼쳤죠. 시각장애인 영화를 만들었대. 소문이 나고 언론에서 연락이 오고 특히 그 당시 때 한나라당 어떤 비서관이 전화 온 거예요. 갖고 한나라당 누구누구 비서입니다. 노동주 씨죠? 네 맞습니다. 영화 감독이 맞으십니까? 예 영화 감독 예 맞습니다. 하니까 정말 영화 감독 맞아요? 네 근데 시각장애인 어떻게 영화 찍어요? 그러니까 저 한나라당 싫어하니까 저 답변하기 싫으니까 어떻게 찍었겠죠? 하고 끊어버렸어요. 그 뒤로 기자분들이며 막 시민단체 언론에 관심이 많았어요. 근데 저도 기뻤던 게 하룻밤 만에 좀 유명 스타가 돼버린 느낌. 그래서 너무 그걸 즐겼어요. 그리고 뿌듯했고 앞으로 영화 계속 찍으면 되겠다. 그리고 투자하시는 분들 많이 나타나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친한 친구 한 명이 동주야 왜? 너 인터넷도 하냐? 인터넷도 할 수 있지. 시각장애인들도 인터넷이나 컴퓨터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은 스크린 리더라는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모든 텍스트를 다 읽어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그 친구가 하는 말이 그러면은 너에 대한 기사 댓글도 보냐? 아니 안 봤는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절대 보지 마라. 왜? 아니 그거 그냥 초딩들이만 쓴 것들이야. 절대 보지 마. 보지 마면 더 보잖아요. 사람들이. 그날 밤새도록 댓글을 봤어요. 와 충격이었죠. 노동주자식 사기꾼이다. 얘가 걸어다니는 거 봤다. 저 잘 걸어다니더라. 시각장애인 어떻게 걸어다녀? 그거부터 해서 저는 토익 900점 이상 사기다. 시각장애인 토익 900점 어떻게 나오는데? 그거부터 해서 완전히 그걸 읽은 다음부터 우울증 비슷한 거 왔어요.
그래서 외출을 못 하겠더라고요. 사람들이 무서워했어요. 저는 사람들을 너무 좋아해요. 친구를 너무 좋아하고 너무 쉽게 믿어요. 그러니까 배신도 많이 당하고 하는데 어느 날 친구가 저희 어머니가 이러더라고요. 승주야, 너는 사람 너무 많이 잘 믿어. 그러니까 내가 이랬어요. 사람 믿는 게 잘못은 아니잖아. 아니 너가 상처받으니까 그렇지. 어? 상처 별로 안 받는데? 너가 상처 안 받는 게 아니고 엄마가 상처 받아. 그러니까 뜨끔하더라고요. 어머니 입장에서는 장애를 둔 아들이 남한테 사기당하고 이용당하고 또 이용당한 적이 한 번 있었는데 부산 경성대 교수님 한 분이 부산국제영화제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영화 3편 찍은 다음에 유명한 뒤로 초청해줬어요. 그 목적이 뭐냐면 부산 경성대에서 강연 한번 해주고 서울의 유명한 영화 감독님 내려와가지고 제 멘토가 돼주시고 제가 차후에 영화 찍을 수 있게 기획비를 지원해주겠다는 거예요. 완전히 좋죠. 좋은 제안이었잖아요. 갔어요. 부산까지. 부산에서 강연하고 2박 3일을 해서 다 끌려다니면서 말하고 부산일보에 촬영까지 응해주고 기사까지 다 하고 그다음에 헤어졌어요. 박근식 감독님 그 역전의 명수 감독님이신데 경의선 찍으시고 그 감독님 제 멘토가 돼주셨고 그리고 광주 와서 근데 한두 달 지나도 부산한테 연락이 없어요. 제가 연락을 해봤어요. 그 교수님 전화번호로 전화 안 받는 거예요. 또 그 이때 여하부한테 전화를 해봤어요. 전화 안 받아요. 이제 박근식 감독 서울에 박근식 감독 전화하니까 노 감독 아예 그래 영화 진행하고 있어. 아니 부산에서 시작비가 전화 안 해주는데 전화해봤어? 네 했는데 전화 안 받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박근식 감독이 이러더라고요. 너 감독 단단히 들어와. 이런 일이 자주 있을 거야.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이고 너 감독 이용당했어. 네? 그래. 그 사람들은 나를 이용해서 뭐 언론 플레이 해나 보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근데 전 좋은 경험이었어요. 사회가 이런 세상이구나 하고 배웠고 그래. 나는 영화 감독이라는 자부심이 있어요. 근데 영화를 계속 찍으려면은 장비도 대여해야 되고 교육도 받아야 되고 그 시작점이 어디였냐면은 광주 시청자 미디어센터였어요. 대전은 어떤가요? 대전 시청자 미디어센터가 이제 생겼잖아요. 광주가 좀 더 좋은 것 같아. 부러워. 그러다 보니까 시청자 미디어센터라는 거는 시청자 미디어센터는 나에게 꿈의 길잡이다. 내 꿈의 길잡이. 제 꿈은 영화 감독이다. 영화 감독을 하려면은 교육도 필요하고 장비도 필요하고 습기도 필요하고 다 도와주셨어요. 시청자 미디어센터라는 것이.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이 대전 시청자 미디어센터를 많이 이용할 건데 여러분들 꿈이 너무 다양할 거예요. 뭐 시청자 미디어센터에 관심이 있다는 거는 언론에 관심이 있다는 얘기도 있고 라디오 DJ가 관심이 있을 수도 있고 스튜디오라면 TV 진행, 영화 감독, 영화 배우도 될 수 있어요. 다 하면은. 그래요. 꿈의 길잡이였던 시청자 미디어센터는 저에게 많은 기회를 주었어. 기회. 시청자 미디어센터가 없었으면 그 기회도 없었고 그냥 꿈으로 남아있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시청자 미디어센터를 많이 이용할 것 같은데 센터장님이랑 팀장님들 많이 바쁘시겠어요 앞으로.
그래요. 저는 자주 놀러 오고 싶어요. 대전 시청 영상으로. 이상 저의 강의 마치겠습니다.